그 노무현 정부 대통령한테 표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등 돌린 사람 많다.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다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근데 한 30% 정도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게 저는 무척 신기합니다. 제 주변에 거의 없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무지 잘하고 있다 이것도 한 1%, 2%. 저는 그 1, 2%가 정말 역사를 볼 줄 아는 분들이다. 제 자신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이 있고 또 우리 당이 잘못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 정부의 큰 정치적 데미지를 남긴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문제 같은 거는 좀 대통령을 욕하면 억울하죠. 이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자라고 말씀하셨다가 당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열린우리당이 이걸 못 해냈잖아요. 당이 못한 거거든요. 법을 바꾸는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뭐 4대 개혁입법이 되었든 뭐 몇 대국 개혁입법이 되었든 입법과 관련된 모든 행위, 모든 책임은 다 열린우리당이 져야 되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없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그 송태호 학생도 조금 더 오해하시는 게 옛날에 그 제왕적 대통령이 너무 익숙해 계세요. 보셨잖아요. 국가보안법 폐지했으면 좋겠다.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폐지 안 되잖아요. 선거구제 개편하는 것이 옳다. 내 대통령 직을 걸고라도 꼭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기로 마음먹어도 안 되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는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지도자로서 의제를 던지고 이 의제를 해당 그 관련자인 국회나 시민사회나 등등에서 받아서 이것을 이제 합의해서 처리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타협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야 네가 마음만 잘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비판은 먹히지 않는다. 최근 8.3일 부동산 대책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건 청와대에서 만든 거거든요. 물론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만든 대책입니다. 원래 12구 대책 2년 전에 할 때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된 거죠. 그때도 보시면 주로 당이 책임자들이 많다. 검사법 같은 건 그다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뭐 무슨 삼성 계열사의 그 5% 넘는 지분을 의결권을 행사하냐 마냐 강제 매각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상징적인 그런 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슨 국가 경제에 어떤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너무 좀 과장해서 안 보시면 좋겠고요. 누구도 야당이나 보수 세력 또는 보수 언론의 방해 때문에 국정이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잘 안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들은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야당 탓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니까 저도 어떨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라크 파병 문제 같은 것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정치 문화의 일부인 이른바 맥시멀리즘, 최대주의라고 이제 임지현 교수가 말을 붙였는데, 하나, 둘, 셋, 넷, 100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나가는데 99개까지는 서로 생각이 잘 맞았어요. 한 개가 틀리니까,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너하고 나하고는 입장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결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100가지 쟁점 중에 중요한 10가지만 의견이 맞아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가지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뭐 참여정부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데 이럴 수 있냐? 뭐 무슨 사협상 이럴 수 있냐? 뭐 비정규직법안 이럴 수 있냐? 이라크 파병 이럴 수 있냐? 이래서 처리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통령을 계속 지지해야 될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 대목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다른 대목에서는 괜찮으면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 말씀 안 드리죠. 이거 꼭 제가 대답 안 드려도 되는데 저도 마음에 드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라크 파병안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했던 표결인데요. 반대표를 던졌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연장동의안 한 차례 했죠. 그것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내기 싫은데 이런 한미관계니 등등 북핵 국자회담이 등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서 전투지역에는 안 보내고 꼭꼭 숨겨놓고 그러니까 야 호떡이나 굽고 솜사탕이나 만드냐 찐빵이나 찍고 말이죠. 거기 대민 봉사활동 한다고 자유정부의 의원들이 호떡을 되게 잘 먹는다고 그래요. 한심하죠? 깝깝하죠? 그 특전사 정예원들을 보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무슨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호떡 구워주고 찐빵 쪄주고 이거 근데 무지 잘한다고 미국도 배워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깝깝하죠? 저기 왜 갔지? 석유 때문에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 엄청나게 후세인의 폭정하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성표를 이번 연장 동의안이 오면 찬성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통령이 하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폼 잡고 그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원래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내 체면에 안 깎이는 건 찬성해주고 내 체면에 좀 깎이는 건 어차피 가게를 낼 거니까 반대하고 이것은 그닥 그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떳떳한 태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라크 전쟁 그 자체에 반대하고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파병안을 냈고 또 연장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욕 먹어도 같이 먹어야죠. 비 올 때는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왜 지지하냐면 대통령도 훌륭한 분이라서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건 약간 반어적인 대답인데요. 물론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존경해요. 그렇지만 누가 말해도 대통령이 신이냐, 우오류냐, 좀 그렇게 말할 때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들 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분인데 남들이 하도 못된 사람인 것처럼 난도질을 해야 되니까 저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라고 저로서는 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카운트 블럭을 칠 때는 상대방을 역방향으로 세게 쳐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복싱 할 때도 안 해봤지만 그런 시각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당한 편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통령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하게 되기 전에 멀리서 보고 그렇게 된 것이지 가까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정치 행위 그 자체를 멀리서 100m 밖에서 이렇게 볼 때 미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지했던 것이지 그분이 취미가 마음에 든다든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결혼할 겁니까? 그게 장인어로 삼을 겁니까? 그게 왜 중요해요? 그분이 취미가 뭐고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법이 어떠하며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왜 따지죠? 저는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100m 미인은 그만입니다. 수천만 명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다 1m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100m에서 봐서 괜찮은 정치인이고 100m에서 봐서 아니면 아닌 거지. 100m에서 봐서 아닌데 1m 거리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편집자. 그래서 찍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 국민이 다 1m 가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이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거든요. 집권 세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비주류고 동시에 이른바 정권 타도 투쟁 혹은 체제 변형 투쟁을 했던 민주화운동 세력 안에서도 비주류였습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많은 편견이 있죠. 이분에 대해서 독특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학교를 나온 분이라는 기성으로 봐줄 수 있는 것도 이런 학교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개표평으로 본다든가 그런 부당한 편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부당한 비주류에 대한 박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도 이 이상한 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한마디 거들어 주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드는 것이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배지를 한 번 더 달아주겠습니까? 저한테 산재산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만 봐주시고요. 온통 욕하는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있어서 나쁠 게 뭐 있어요? 국민 평균적으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안 좋아해야 되나요? 제가 한겨레 논설위원하고 같이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제가
신부사 논술위원 보고 제가 노 대통령 대하듯이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정치하는 저보고 왜 자기들처럼 해달라고 요구해요?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비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뭐하러 열린우리당 당원합니까? 저는 못하는 것은 감춰두고 잘하는 것은 엄청 소문내려고 이 당의 당원입니다. 그게 조직은 제가 정치 그만두고 다시 칼럼니스트로 돌아가면 저도 그분들처럼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의 당원인 이상은 저는 못난 점은 감춰주고 잘난 점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욕한다면 그런 사람 보고 저는 당신은 정당 당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많이 비아냥거리는데요. 그럼 노회찬 의원은 뭐 권영길 대표가 마음에 안 들 때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면박 줍니까? 자기들 조용히 저녁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보고 맨날 하잖아요.